2025년 8월 22일 밤 10시경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시 린스 블루라인 경전철 내부에서 한 통의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공격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이리나 자루츠카는 2002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키예프의 시너지 컬리지에서 미술 및 복원학을 전공한 재능이 있는 예술인이었습니다. 특히 조각과 의상 디자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며 가족들은 그녀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자루츠카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를 떠나 작은 방공호에서 몇 달간 생활해야 했습니다. 매일 폭격 소리와 함께 생존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던 중 가족은 안전한 곳을 찾아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2022년 이리나는 어머니, 누나, 남동생과 함께 미국의 우크라이나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18세에서 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한 우크라이나 전시법으로 인해 본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은 처음 노스캐롤라이나주 헌터스빌에 정착한 후 샬롯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하자마자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이리나는 영어 학습에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샬롯의 제피스 피제리아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학 수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수의사 보조원이 되는 꿈을 키우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해자 데카를로스 디주안 브라운 주니어는 1991년생으로 현재 34세였습니다. 그는 맥클렌버그 카운티에서만 10여 차례 이상 체포된 전력을 가진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그의 범죄 이력은 거의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14년 4월 브라운은 주거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 중이던 그는 다시 무장 강도 및 중재자의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 브라운은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생활했지만 이 시기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 따르면 그는 집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가족은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가 즉시 입원할 만큼 명확히 폭력적이거나 자해타의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조현병 진단과 폭력성만으로는 입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라도 법원이 충분한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을 막는 인권보호장치가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한 브라운을 어머니는 결국 노숙자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2025년 1월 브라운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인공물질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며 911에 반복적으로 신고 전화를 걸어 911 오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보석금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오후 이리나 자루츠카는 제피스 피제리아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샬롯 사우스엔드 지역의 경전철역에서 린스 블루라인에 탑승했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그녀는 카키색 바지와 어두운 상의를 입고 긴 금발 머리를 모자 아래 단정히 정리한 평범한 승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루츠카는 열차 객실의 빈 좌석에 앉았는데 우연히도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브라운 바로 앞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전 상호작용이나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후 10시경 자루츠카가 탑승한 지 약 4분 30초 후 브라운은 후드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브라운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좌석에 앉은 자루츠카를 향해 팔을 휘둘러 여러 차례 공격하였습니다. 최소 한 번은 목 부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돌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공격을 당한 자루츠카는 본능적으로 얼굴과 목을 움켜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녀는 약 1분 가까이 반의식 상태를 보였지만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공격 후 브라운은 내가 그 백인 여자를 해치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운은 칼부림 후 2분 만에 열차에서 내렸고 플랫폼에서 경찰에 의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브라운은 열차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은 무임승차 상태였습니다. 샬롯 맥클렌버그 경찰서는 브라운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9월 9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브라운을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살인 혐의로 연방 차원에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방 기소는 종신형이나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미 법무장관은 가능한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가 다시는 자유인으로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시 1급 살인에 대해 사형이 가능하지만 2006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샬롯 시장은 이를
이를 무의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법원과 치안 판단 실패라고 지적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요금 검표 강화, 열차와 플랫폼의 보안 인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 석방 관행이 오늘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직면한 더 큰 난점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연방교통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대중교통기관들이 보고한 심각한 폭력 사건은 22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180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폭력 사건 증가는 노숙인 문제, 약물 중독, 그리고 정신건강치료 접근성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통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의 상당 부분이 치료받지 못한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루츠카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지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기억하는 샬롯 지역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8월 31일 샬롯에서는 자루츠카와 최근 대중교통 관련 폭력의 다른 피해자들을 기리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족은 자루츠카를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에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공개적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극단적인 폭력성과 미국의 정신건강 시스템, 사법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쟁을 피해 안전을 찾아 미국에 온 젊은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습 범죄자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데카를로스 브라운 주니어는 수차례 체포 전력과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남아있었고 결국 또 한 번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전쟁을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에 온 이리나 자루츠카.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꿈과 수의사 보조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품고 성실히 일하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